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4월 12일, 현재 시각은 1시 53분입니다. 자, 현대글로비스고요. 코드번호 086280입니다. 현대글로비스가 좀 이제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과정 중에서 낙폭을 축소를 시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모르죠. 내일 바로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고 어느 정도 이 정도는 쉽게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장기 평선까지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은 좀 열어두시고 여기 이탈을 하는 부분들을 좀 보여주면 이탈을 한다, 추세가 전환이 안 된다, 바닥을 못 닫아주지 못한다, 그런 식으로 움직임을 좀 보여준다라고 하면 비중을 좀 축소하셨다가 아래 부분에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저렴하기 때문에 낙폭은 이렇게 크진 않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긴 합니다. 왜냐면은 내재 가치 대비해서 너무 싸면은 이 기업을 차라리 인수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사모펀드에 타겟이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렇기 때문에는 지분을 인수를 한다라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저가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와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기업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 요인들은 없는 부분들인데 불안감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정을 좀 받는다. 조정을 좀 받는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기회로 활용을 하시면 좀 되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더 저렴해진다, 이 기업이 안 좋아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가격 요인으로서 좀 저렴해질 수 있을 가능성들을 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블록딜이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조정을 받고 있는 원인이 블록딜에 대한 그런 불안감인 것 같아요. 불안감. 기업이 안 좋다 그런 것보다는 법적인 부분에서 지분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블록딜이 나올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부분에, 블록딜이 나오기 전까지는 가격을 어디까지 형성을 하는지 좀 지켜보자, 약간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제가 좀 풀어 드릴 건데, 일단은 리포트를 볼게요. 현대글로비스 완성차 판매 회복 시작이라고 해가지고 자동차 해상 운송 부분에서 해외 완성차 생산 업체와의 매출 확대와 브레이크 벌크 수송 등으로 비계열 매출이 확대가 될 것이다. 목표가는 26만 원이다. 그리고 실적 회복 초입 국면에 위치를 한다. 현대차 판매량 회복 기저 효과 때문에 물류비 부담 완화, 환율 상승 효과 반영. 환율 제 이전에 좀 풀어드린 게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들은 달러가 올라가면은 주가가 좀 조정을 받잖아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달러가 올라가면 오히려 실적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달러가 너무 저평가 받는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 좀 덜 나온 부분들이 좀 있는데, 달러가 다시 회복을 하게 되면은 실적이 또 오히려 증가가 되는, 이거는 약간 수출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입 기업 같은 경우는 달러가 저 달러 흐름들이 좀 나와주면 좋은데, 수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환율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달러가 상승하는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비계열 산업, 신규 산업 진출. 이게 신규 산업이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서는 수소라든가 리스, 배터리 리스, 수송 물류, 그리고 수소, 이런 쪽으로 산업들이 장기적인 성장성이 개선이 된다. 현대차의 의존도를 줄여드린다. 현대차의 의존도를 낮춘다라고 하는 것들이 현대차의 매출을 발생을 안 시키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대차의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으니까 신사업들을 진행을 하면서 의존도를 좀 낮추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대차는 현대차대로 저쪽으로 돈을 받고, 다른 산업들은 다른 산업들로 추진해가지고 비중을 좀 축소를 시키겠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턴어라운드 본격화 시 과거 5개년 고점 수준의 회복 전망이다. 이 무슨 얘기냐? 자, 5개년 회복, 이 5개년 1, 2, 3, 4, 5, 5년 그렇게 되면 22만원, 26만원, 27만원, 목표가가 24만원으로 돼 있어요. 24만원이다 라고 하면 한 이 부분 되죠. 이 부분. 자, 이거는 미래에 대한 신산업이 어떻게 회복이 될 것인지를 체크를 안 한 부분들입니다. 이거는 약간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지만, 실적이 나온 부분들이 이런 전기차 배터리 리스, 수송 물류, 수소, 수소 유통, 물류, 수소 수입, 운송, 이런 부분들이 반영을 어느 정도 실적이 나와주는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안 한 부분들이 되죠. 일단 24만원, 26만원, 이런 부분에서 목표가를 잡고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주가가
좋은데 왜 떨어지냐. 지분 10% 정리야 지배구조 개편 속도 뭐 이런 부분에서 소식이 좀 있다 보니까 정의선 회장의 주식이었다. 대주주가 정의선 회장이었는데 이거를 지분 10%를 정리를 한다. 20%고 모비스에 10%를 줘버리면 17%. 약간 이런 대주주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시행을 앞두고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권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것 때문에 블록딜을 할 수가 있겠구나. 어, 모두 합쳐가지고 29% 현대글로비스 지분 10%가량 매각해서 20%로 낮춰야 되기 때문에 이게 현대글로비스가 안 좋아서 낮추는 게 아니에요. 법 때문에 그런 거죠. 법 때문에. 법 시행 이후에도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현수준을 보유하면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대상으로 올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 회장이 현대글로비스 지분 10%를 시간의 대량 매매로 블록딜을 한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서 블록딜을 할 거잖아요. 높은 가격에서 블랙딜을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되겠지만은 일단 그 매각 자금으로 현대 모비스의 지분을 산다는 소문이 나와줬었다. 모비스가 지분이 좀 작긴 해요. 작긴 해요. 뭐 그렇죠. 2015년에도 현대글로비스 지분 13%를 블랙딜 방식으로 매각을 해가지고 규제를 좀 피한 바 있기 때문에 당시에 30만 원을 넘어섰던 현대글로비스 주가가 대규모 블록딜 영향으로 20만 원 밑으로 내려앉기도 했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근데 블록딜이라는 거는 일시적인 부분들입니다. 일시적인 부분들. 일시적인 부분들을 반영을 하고 나면 그 뒤에 성장성들이 조금 부각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현대모비스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소식이 되겠죠.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매수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에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 전환 후 현물 투자 방식을 택하는 절세, 뭐 주가 방어, 현대모비스 지분 확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다라는 방식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되고요. 근데 현대글로비스가 뭐 안 좋아가지고 블록딜을 하는 건 주가가 높아져가지고 블록딜을 하는 건 아닙니다. 2021년은 미래 물류시장 확대에 집중을 한다라고 하고 수소 로봇 산업도 투자를 한다. 신사업들이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될 수가 있겠죠. 운선업을 하고 있는데 HMM이라든가 현대글로비스, 대한항공 중심으로 기대치에 조금 이제 회복되는 영업이 기대치 좀 이제 영업이 기대치 상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해운업이라든가 기본적으로 그, 그 육로를 이용해서 운수업을 하는 부분들이랑 항공도 좀 하고 있는 항공은 아니고 그 뭐냐 해운업도 같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HMM이 올라갔는데 현대글로비스는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은 좀 차별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HMM도 그렇고 현대글로비스도 그렇고. 자, 지금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부분들은 블록딜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들로 우려감으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비중을 그렇게 높여 있는 상황이 아니고 블록딜로 인해서 주가가 조정을 좀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와준다면 그걸 좀 이용을 하면서 기회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거를 얘네들이 좀 계속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이런 영향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주가가 좀 블록딜이 지금 나와준다고 하면은 뭐 큰 폭으로 조정을 받기보다는 워낙 지금 저렴하기 때문에 저렴해 있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PR이 11배, 10배, 뭐 9배, 8배, 6배 뭐 이렇게 떨어질 것 같진 않아요. 16만원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은 16만원 부분에서 지금 이제 그 PR이 16,600 165원, 16,165원이기 때문에 9배 수준. 9배 수준. 9배 PR이 10배가 안 된다. 현대글로비스가 10배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싸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 줄 수 있는 직접적인 그런 요인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우리 AP 투자연구소에서 김명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시면 상단에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로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에 들어오시게 되시면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드린
게시판들이 확인이 되시죠. 자, 여기 4월 9일 금요일 무료 시청 종목 게시판으로 들어오게 되시면 우리 통상적으로 이제 장전에는 뉴욕 증시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설명을 드리고 9시가 되면은 종목을 추천해 드립니다. 원익큐브 현재가 6,200원, 1차 목표가 6,385원, 손절가 5,800원. 그리고 9시 2분에는 시공테크 현재가 6,750원, 1차 목표가 6,950원, 손절가 6,5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3분에 한국종합기술 현재가 9,300원 기준 매수가 드렸고 1차 목표가 9,580원, 손절가 8,91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시공테크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수익을 드렸고, 자, 시공테크 그리고 한국종합기술도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또 드리고, 자, 여기 보시면 세 종목 추천에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입니다. 시공테크, 한국종합기술 수익 종목, 보유 종목 원익큐브. 이게 단타에 대한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 잘 지켜주시라고 당부를 이렇게 또 드리죠. 자, 이렇게 유의사항들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셔가지고 반드시 좀 보시길 바라고요. 종목들이 이날 같은 경우에서는 당일 최고가 7,100원을 터치하면서 원익큐브가 14%, 그리고 그 시공테크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종합기술도 16% 가량 추천한 뒤에 올라갔고요. 자, 누적 합산 수익률, 이 매일매일 이렇게 종목을 추천드린 내역들을 기록을 한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물론 이제 손실이 날 수 있으니까 손절가 같은 부분들은 반드시 지켜주시는 거를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뭐 우리 단기적으로 수익이 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초단타로 빠르게 결론을 짓고 싶다라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들어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죠. 홈페이지 여기 보시면은 일별, 월별 이렇게 쭉 결산이 있습니다. 무료 시연 신청도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